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모두 자기 이야기를 쓰고 갑니다. 당군 신화에서 웅녀는 당군을 낳았죠. 그래서 당군 신화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이 곰은 웅녀 신화를 쓰고 갔습니다. 신화를 썼든 아니면 전설을 썼든 재미없는 이야기, 길고 짧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어떤 이야기든 우리는 이야기를 쓰고 갑니다. 그런데 면장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못 되는 사람도 있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 되려고 몇 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대통령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 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죠. 도중에 내려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쓴다는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전문가들만 쓰는 거 아닌가? 그리고 술집에서는 내 이야기를 쓰면 소설 몇 권이 나온다. 그리고 술집에서 안주 삼아서 군수도 욕하고 장관도 욕하고 대통령도 안주 삼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면 저보다 더 잘하는데 하면서 자기 이야기가 우수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쓰지는 않죠. 왜? 어렵게 생각하니까. 6월의 책. 그래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이은희의 넉 줄이면 된다. 4줄이면 이야기 쓸 수 있다. 여기서는 창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자서전이 됐든 일기가 됐든 아니면 메모가 됐든 넉 줄이면 된다. 우선은 그러면 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됐든 인정을 하자. 가치가 있다. 그리고 유일하다. 나만 쓸 수 있는 이야기다. 자,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것대로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은 대통령이 아니라 면서기도 못 해봤지만 그냥 농투산이로 시골에서 40년 50년 살다 갔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남의 인생과는 다르다. 다르니까 있는 그대로 나는 내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라는 뭐냐? 자, 욕망을 가졌는데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얼마큼 벌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욕망을 가졌는데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 그런데 그 노력은 성공하는 수도 있고 실패하는 수도 있죠. 그러면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욕망 이전과 달라지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욕망 이전과 다른 인생을 향유하잖아요. 그것이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은희 작가는 또 이렇게 우리가 욕망을 실현하는 데는 위기가 있다 그랬어요. 위기. 시련이 있다. 그렇죠. 이야기를 넉 줄인데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 여기서는 처음에 발생, 그 다음에 이야기는 펴지죠. 전개. 그리고 이야기는 실패든 성공이든 깊이가 생기죠. 심화. 또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생긴 갈등은 위기는 풀어야죠. 이렇게 해소 4가지 말하고 있어요. 기승전결, 생로병사, 시작, 전개, 위기, 종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 4단계, 5단계 이야기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4박자 인생처럼 넉 줄이면 된다. 무섭게 생각하지 마라. 왜 내 소설을 쓰면은 몇 권 된다고 하면서 내 인생을 쓰면 자서전 몇 권이 된다고 하면서 왜 한 권도 못 쓰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넉 줄로 줄이자. 이렇게 넉 줄로 줄여서 살을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그만두는 수 있는데 이 시련을 통과해야 되고 이 시련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어떤 의미가 있길래? 시련이 바로 이야기를 결정한다. 이야기의 성격, 이야기의 크기, 이야기의 흥미, 이야기의 교훈성, 이런 성격을 시련이 결정해 준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련을 극복해서 대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시련 앞에서 미리 주저앉아 가지고 낙오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은 그런 의미가 있고 주인공의 크기를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 이게 그래요. 시련을 당해봐야 어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담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잖아요. 평화시에는 다 충성하죠. 그러나 이순신은 임진왜란 때 나왔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시련을
겪어봐야, 위기를 당해봐야 주인공의 그 그릇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은 상대적이다. 자, 내 앞에 있는 시련이 가장 그러죠. 예수의 옆구리 창보다 내 손톱 밑에 바늘이 더 크죠. 아프죠. 피도 많이 나죠. 시련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시련은 과소평가하고 내 시련은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가 하면 공로는, 내 공로는 크게, 그리고 남의 공로는 약하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가 몰라요. 군수할기를 우습게 하는가 몰라요. 왜? 내가 하면 저보다 더 잘하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는 군수 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되기도 어렵지만 잘하기는 더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통령 말할 것도 없죠. 자기 이야기를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자녀들이 인정하는, 자, 우리는 인생이란 이야기를 쓰고 하는데 자녀한테만 인정받으려도 그 이야기에 공력을 많이 들여야 돼요. 우리 주식 투자 이야기 쓸 수 있죠. 꿈 이야기 쓸 수 있죠. 결혼 이야기, 육아 이야기, 출세 이야기, 인간관계 이야기, 다 그 이야기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년 전에 시작한 노인이 돼가지고 시작한 이 주식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다 했느냐? 한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아니 내가 하면 더 잘하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할까 해서, 그래 한번 해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한 사람 어깨 넘어 바라보다가 내가 하면 더 잘하겠는데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시작한 동기는 아주 순수하고 우스웠죠. 해본 적 없어요. 그 전에 뭐 포항제철인가 뭔가 뭐 할 때 이렇게 그 배당이 아니라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공모. 그런 거에 뭐 몇 주 가져본 적이 있어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다른 교사들이랑 하는 것 전화로 이렇게 하는 거랑 보기는 했어도 여유 자금도 없었고 뭐 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전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차 전지 2년 전이니까 그냥 뭐 천정 모르고 막 솟아오를 때 더블도 먹었죠. 처음 하자마자 상승기에,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하는 거 본다. 수익 나기도 하고, 또 그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몇 번 수익을 내기도 하고 손실도 냈다가 크게 물려가지고 또 손실도 보고, 수익 손실 그래요. 인생이 일희일비 하는 거잖아요. 겠다 비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겪었어요. 전개. 자, 시작은 그래요. 미약했죠. 그 다음 전개는 흐리고 비오고 맑고 일희일비했죠. 심화는 이제 뭐 한 10% 수익 나다가 처음에 꽤 좀 시작치고는 거의 그랬습니다. 왕개미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투자자의 한 90% 이상이 뭐 1억 이하? 근데 그 이상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 30% 손실이 나더라고요. 이 국내는, 그리고 뭐 장이랑 보니까 유튜버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보니까 이게, 제가 주식은 안 해봤지만 독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수라장이라고 하더니 말 듣기보다 더 아수라장이구나. 이것저것 참 실력 없으면 남탓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장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언론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손실 엄청나게 낸 다음에 미장으로 갔죠. 뭐 거의 처음에는 좀 미장 갔어도 완전 이게 어리둥절했죠. 어떻게 사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거 미국 시장은 또 어떻게 생겼는가도 모르지만, 여기가 버핏이 노는 데구나. 워런 버핏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 어머니 아래서, 아버지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행운을 줄 수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놀아야지. 역시 버핏이 노는 장은 다르구나 하면서 가기는 갔는데 처음에는 쭈삣쭈삣했어요. 그래서 지금 IOQ 같은 거 뭐 한 40달러 안팎 하죠. 그 10달러에 조금밖에 못 샀어요. 팔란티아도 지금 뭐 130달러 안팎 하죠. 그거 처음에 한 15달러, 20달러 그때 그건 1년 지금 6개월 넘었던가. 아무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왕창 못 들어갔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손실이 극심했는데 미국 가서 손실을 보충했어요. 그리고
세금까지도 몇백 내할 정도로 작년 연말까지 계산을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수익을 냈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 손실이 아주 커가지고 지금 상태는 뭐 거의 이제 조금 수익이 난, 그리고 9대1, 미국이 9, 한국이 1 정도로 거의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 이게 이제 심하죠. 엄청나게 손실을 봤는데 또 아주 급등 이렇게 시켜가지고 손실을 메우고 국내 손실까지도 메우는 그런 이렇게 등락을 거듭했었죠. 그러니까 손실 났는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심한 거죠. 위기가 아주 그 절정에 이르는 거, 쾌락이 절정에 이르는 거, 비극이 절정에 이르는 거, 그게 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으로 전환해가지고 유연하게 좀 대응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스트레스로도 벗어났지. 이야, 이게 돈 30% 이르니까, 이건 뭐 1억이라면 한 3천인데, 이게 3천이면 제 그 국민연금 연봉의 몇 배입니다. 안 사는 돈으로 투자하면서 그렇게 손실이 나니까, 이야, 이거 가장이 돈을 벌기는커녕 이렇게 까먹어서야, 그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전환했는데, 자, 이야기를 그러면 쓰되 어떻게 써야 하느냐? 주인공에 몰입하지 않으면, 자기 이야기를 쓴다고 하면 자기 이야기에 몰입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깊이 가지도 못하고 이야기가 넓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옆으로 기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행히 제가 안사람보다 이제 조금 투자에 대해서 그래도 그 사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있었고 하고 나면서 이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거 투자를 자영업처럼 생각해가지고 잘 관리하고, 또 독서에 열중해서 독서에서 간접 경험은 뭐 내가 버핏, 소로스, 피셔, 벤 그레이엠, 뭐 유명한 사람들의 그 조지 소로스, 그 투자에 대한 지식은 있었거든요. 간접 경험은. 그 다음에 견문도 또 다양한 편이죠. 어찌됐든 뭐 몇 개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공직에만 쭉 있었던 한 사람하고 달리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력이 나는데 뭐 거기가 거기죠. 아무튼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식 투자 이야기 한 2년 반밖에 안 됐지만, 2년 반도 안 되지만 여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넉줄로. 거기서 살을 붙이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져서 책 한 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단 넉줄로 줄기를 잡아라.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발생, 전개, 심화, 해소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희가 이렇게 잡은 것이고, 다른 스타일로 잡아도 돼요. 인생 같으면 뭐 생로병사로 잡아도 되는 거죠. 나서 사는 것까지, 그 다음에 늙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뤘는지 돌아보고, 늙은 상태에서 이 병든 상태를 생각하고 또 죽음 상태를 생각하는 이 시점, 늙자마자 죽는 건 아니잖아요. 생로, 그 다음에 거쳐야 할 이 병, 거기서 또 병든 사람이 어떤 그 나의 암 투병기, 이거 쓰면 이제 이렇게 발생, 전개, 심화, 해소, 그 이야기만 딱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그것도 넉줄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생 전체를, 그러면 이제 넉줄로 얼개를 잘 잡아놔야 이거를 느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오늘은 6월의 책으로 넉줄이면 된다 하는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넉줄로 딱 줄여봐가지고 거기다 살을 붙여서 진짜 이야기를 써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준다든가. 우리나라 유태인들은 되게 그 자녀들에게 그런 조상과 그 다음에 후손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중간자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이게 그 이어가는 조상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당장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지만,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뭐 얼굴도 안 봤기 때문에, 할머니 인생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봤기 때문에, 그래도 할머니의 인생이 어쩐가는 또 내가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때나 그 윗대에서 써주면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집안의 그 내력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걸 쓰면 좋으련만, 그게 우리나라 전통에는 좀 없어요. 이게 내 이야기를 쓰면 몇 권이 된다 하면서도 막상 이렇게 넉줄도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넉줄 써보고
줄이면 핵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소력이 있습니다. 넋줄로만 딱 쓰면. 그거는 또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줄이는 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설을 쓰든 자서전을 쓰든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